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9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기축월 기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가 되겠고요. 그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일간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무토 다음 기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 양토였던 무토를 공부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했고요. 그 복습하는 자라서 고황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이라든가 넓은 들판 같은 개념으로서 이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 아니라 매우 큰 개념의 토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평원 같은 그런 개념의 땅으로서 토로서 굉장한 광활하고 매우 높은 그러한 토의 개념이라 해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하고 개수로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였기 때문에 무토를 갖다가 촉촉하게 윤토를 해야지만 땅도 살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간목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따뜻한 온기도 있어야 된다. 따뜻한 햇볕도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가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무토를 배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토가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목이 왕한 인묘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화가 왕한 4월에 태어났느냐, 금이 왕한 신유월 내지는 수가 왕한 해자월에 태어났느냐, 내지는 진술충미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간목을 먼저 쓸 것인지 개수를 먼저 쓸 것인지 아니면 병화를 먼저 쓸 것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내지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내지는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 공력 자체가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보다는 을목, 임수, 정화를 쓰는 것은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토인 양토의 기본적인 성향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음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반대되는, 상대되는 개념이죠. 양토가 높은 개념이라고 하면 기토는 낮은 개념, 음토는 낮은 개념이죠. 그래서 기토를 갖다 표현할 때 비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비습. 비는 이제 낮을 비자에다가 습자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는 건토이지만 기토는 낮고 작으면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토를 말한다라고 해서 전원토라고도 표현하죠. 또는 뭐 분토라고도 표현하고, 쉽게 말하면 텃밭 같은 개념이라든가 과수원, 정원 같은 작은 개념, 이런 땅도 기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광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양토라고 하면, 기토는 작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옥토 같은 그런 개념, 여러분 집에서 가지고 있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흙 같은 개념이 있죠. 그런 개념, 집에 화초를 키우는데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이 메말라 있다라고 하면 그 기토라고 하는 건 용도가 없겠죠. 기토는 항상 물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자박자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따뜻한 햇볕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화초를 충분하게 심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것을 연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를 연상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는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라, 이렇게 봐라 반말 같아서 보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기토는 무토 같은 경우는 왕했을 때 간목이 반드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기토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뭐 관살을 가지고 배합을 맞추는 것보다는 기토 같은 경우는 무토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 배합을 맞추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무토는 크고 광대한 광야가 있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큰 강호수를 쓸 수 있겠지만, 기토라고 하는 건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죠. 예를 들면 저 남한강이라든가 북한강 같은데 큰 물줄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농부들이 그 옆에 땅을
읽어가지고 거기다가 작물 같은 거를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수도권에 이제 채소 같은 거를 이렇게 납품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었는데 4대강 사업하면서 그거 다 없어졌죠. 그래서 한때 막 채소값이 엄청 뛰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만약 기토가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강호수를 갖다 끌어다 쓰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범람했을 때는 기토는 임수를 봐서 임수가 범람하게 되면은 기토는 뭐가 돼요? 사수동류가 된다. 사수동류가 돼서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사주동류가 아니죠. 사수동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수보다는 개수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으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옥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제 개수를 먼저 쓸 것인지 아니면 화를 먼저 쓸 것인지는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축월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동절입니다. 늦겨울이 되겠죠. 모동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은 개동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축월만 지나가게 되면 인월로 넘어가게 되고, 인월은 초춘이 되겠죠. 초봄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축월은 늦겨울 엄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월보다는 저는 축월 같은 경우가 지금이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2월보다는 지금이 1월이죠. 명리로 봤을 때는 저번 달이 자월이었고요. 지금이 축월인데, 자월보다는 축월이 더 춥고 2월 달로 넘어가면서부터 온기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2월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꽃샘추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꽃샘추위 무시 못했죠. 그래서 그 꽃샘추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없었던 어느 순간부터는 봄방학이라는 걸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봄방학은 당연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좀 아직 많이 안 되신 분들이고요. 봄방학이 없다가 생겼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봄방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월 달에 봄방학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너무 좋죠. 뭐 방학이면 이제 아무튼 지금 이제 방학에 적용을 받지 않는 나이이기 때문에 뭐 과거를 이제 생각했을 뿐이고요.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 하더라도 엄동설한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매우 춥고 한랭하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 해자월은 이거는 그야말로 수왕절이잖아요. 수가 왕한 계절입니다. 해자축이 북방이라서 모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수가 왕한 계절로 볼 수 있겠지만, 해자월이 실질적으로 원령 자체가 수이기 때문에, 해수 자수이기 때문에 수가 왕하다라고 하면 축월은 수가 아니라 이거는 토왕절이죠. 하지만 축토 자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가 수가 많아지게 되면 축토 같은 경우는 금방 사수동류 된다 그랬죠. 사수동류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이 사자가 모래사자예요. 모래사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수자고요. 동자는 같을 동자, 함께 동자. 류자는 흐를 류자죠. 모래가 물과 함께 흘러가는 것. 땅이 있는데 물이 들어오니까 그 흙이 싹 같이 쓸려 내려가는 거죠. 저기 뭐 강가라든가 특히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모래성을 잘 쌓습니다. 모래성을 잘 이쁘게 잘 쌓아놨는데, 파도가 싹 넘어오게 되면 싹 쓸고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사수동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축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왕절이다. 하지만 지지에서 다시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 등을 보게 되면 축월의 토왕절이 오히려 수가 많아진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기해일주에 예를 들면 이렇게 자수가 다시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토왕절인 축월이라 하더라도 해자 쪽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수동류가 돼가지고 물과 함께 쓰러져 가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자축 방합이 형성됐다고 해서 축토가 완벽하게 100% 물로 변해버렸다라고 보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한 30% 토의 기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토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원령에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축토의 기능이 많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한 5%에서 3% 거의 없는 것과 같이 볼 수 있지만,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원령인 축토가 한 30% 정도의 힘은 아직 가지고 있다. 20%의 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토 일간이 축에 뿌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해자축 방압이 형성됐기 때문에 기토가 물론 약하죠. 수가 왕한 거니까. 그렇다고 뿌리가 전혀 없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월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원령도 중요하지만 지지의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돼서 사주가 어떤 오행이 왕해지고 어떤 오행이 약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주를 명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면서 엄동설환이라고 했죠.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은 있어 주어야지만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전원토와 같고요. 여러분이 화초를 화초를 심어 놓은 화분과 같습니다. 이것이 축월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한기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그냥 놔둔다고 하면 금방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밖에다 놔두고 하우스를 하나 채워주든지, 아니면 난로를 피워주든지 해서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땅도 녹고 땅 안에 있는 습기도 얼지 않고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화초, 난초, 꽃나무들이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을목사주 보는 거하고 기토사주 보는 거하고 조금 흡사한 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을목은 어떻게 돼요? 기토 같은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기토는 뭐예요? 을목 같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옥토인 것이기 때문에 둘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에서,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거나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재성이 왕해서 재다 신약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지만,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기토가 축월에 원령을 얻어서 일간이 왕한 신왕한 사주가 된다. 그거는 일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화는 어떤 화가 좋다? 병화가 좋다? 정화가 좋다? 당연히 병화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축월의 화는 약하기 때문에 이 병화는 반드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데 뿌리를 충분히 두어야지만 병화가 충분하게 엄동에 그 한기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머리 때문에 여기 해수의 글자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제 제가 글씨를 쓸 때 제 이제 머리를 피해가면서 글씨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월은 무토도 무토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축월의 무토, 화가 없으면 동토와 같다. 기토도 축월에 태어났을 때,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면 뭐 무토처럼 광활한 뭐 대지가 큰 평원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기토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화분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텃밭이라든가 규모 있는 정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얼어 있으면 용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된다. 이 화는 반드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내지는 오화 등의 뿌리를 두어야지만 충분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축월의 기토의 핵심인 것이다. 물도 필요한데 임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죠. 여러분들 그냥 임수, 개수 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축월의 임수 내지는 개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또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병화를 갖다가 극파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못한 국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월 기토 이 정도 배합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음토인 기토가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어저께 무토도 마찬가지로 축월에 태어난 제가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됩니다. 기토 같은 경우도 4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고요. 또 토라고 하는 것은 화에만 왕한 것이 아니라 진술충미가 다
왕절이기 때문에 기토, 무토는 4월, 5월, 진술, 충미, 월 이 6가지 월령에서 세력을 크게 얻게 되죠. 그래서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걸 갖다가 비경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경격이라고 하는 격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비경격이라고 놓고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록격 내지는 선생님 이거 걸록격 아닌데요, 그러면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고 해서 준걸록격,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준걸록격 이렇게 놓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고요. 비경격이나 걸록격, 준걸록격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 자체가 원령을 듣겠잖아요. 이 어떤 연간이건 월간이건 일간이건 시간이건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원령을 얻는 것이 힘을 가장 많이 얻게 되는 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일간 자체가 월령을 얻었으면 일간 자체가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일간이 왕하면 관살로서 뭐한다? 관살로서 억지한다 해서 왕자의 설이 아니라 왕자의 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왕자의 억, 왕한 자는 관살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왕자의 억이고요. 만약 이거를 갖다가 왕자의 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왕한 자는 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운을 빼주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씩씩한 그런 사람들을 군이라고 하는 좀 엄격한 통제 하에서 대한의 어떤 장정을 만드는 것은 왕자의 억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러한 왕한 사람들을 갖다가 군율이라든가 이런 걸 통제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체능 같은 걸해서 자기 끼를 발산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상을 쓰는 거죠.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왕한 것을 관살로서, 관성으로서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왕한 것을 식상으로서 왕한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자의 설은 식신상제, 상관생제 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이고요. 왕자의 억 같은 경우는 관살이 약할 때 제자 약살을 하게 되면 더 좋을 겁니다. 제 말이 좀 모르겠다. 제자 역살이 뭐고 식신제살, 상관제살 내지는 식신생제, 상관생제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직 기초가 조금 탄탄치 못하신 분들이고요. 그렇다고 제 강의를 너무 어려서 못 듣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듣다 보면 제가 다 그러한 말들을 다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 폐기를 위해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축월에 태어나시는 아기를 낳는 제 산모라든가 지금 축월에 아기를 낳는 제 손자 손녀를 낳는 어르신들도 있을 건데, 꼭 오늘만 찾아보지 마시고요. 제가 작년에 축월도 있고요. 그 전에 축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찾아보셔서 축월에 어떤 오행들은 어떻게 배합할 수 있는지 사전에서 단어 찾아보듯이 그런 식으로 찾아서 다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공부할 때, 그 다음에 태길할 때 굉장히 좋은 어떤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태길할 때 자꾸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이거 신살에 이거 고진살 있어서 어떨까요? 이런 나쁜 신살이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제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거는 좀 차치하고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생극제와 이런 것들, 음양오행의 생극제와 이거를 깊이 있게 따져서 살펴본 연후에 사명살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늘도 축월이기 때문에 사명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거 크게 의미 들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살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좋은 생시를 갖다 신살 때문에 다른 엉뚱한 충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러한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출산 태길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매우 신중하셔야 돼요. 특히 신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해서 한다고 하면 아이의 사주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꼭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왕자의 억과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무토 같은 경우에는 양토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면, 제가 간목으로서 소토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왕자의 왕한 무토는 관살로서 억제하는 것이지만, 오늘은 양토인 무토가 아니라 음토인
기토가 왕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설기순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이거 배합을 봤을 때는 이거는 왕자의 억이라든가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뜻은 이건 뭐예요? 왕쇠를 제가 말한 거예요. 왕쇠.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런 것들로 해서 왕한 것은 억제를 하는 거고 왕한 시는 억제를 하는 것이고 약한 시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왕쇠를 놓고 보는 거고요. 또 왕쇠만 놓고 보서는 안 되고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뭘 보냐면은 한난 조습, 그죠? 그거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조후의 개념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축월은 토가 왕하지만 토가 왕하다고 해서 따뜻한 개념은 아니에요. 해자 축월이 모두 겨울이기 때문에 엄청 춥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화도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기토가 일간이 왕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원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왕한데 다시 인성으로서 일간을 생해줄 필요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자의 억을 한다든가 왕자는 왕자의 설기를 한다든가 이 두 가지 하나인데 다시 인성으로서 왕한 일간을 생한다. 이거는 솔직한 말로 불필요한 건데 이런 일간이 왕할 때도 인성이 필요한 경우가 바로 뭐냐면 이런 조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면 당연히 왕하죠. 하지만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따뜻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축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기토가 어떻게 돼요? 온기를 얻어서 생기를 얻고 토가 따뜻해져야지만 씨도 뿌릴 수가 있겠고 화초를 심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정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뭐예요?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목이라든가 지지로는 사화라든가 오화 등에 반드시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미토를 보게 됩니다. 자, 축, 미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이건 충이 됩니다. 축, 미, 충. 근데 여러분들 충은 금목충이 있고요. 금목충. 그 다음에 충에는 수화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에는 토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토충은 다른 말로 붕충이라고도 해요. 붕충. 같은 법풍자예요. 벗끼리 충한다. 토는 축초도 토고 미토도 토고 다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끼리 충하는 겁니다. 근데 금목충이라든가 수화충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가 깨져요. 좌우충하게 되면 우화가 깨진다거나 인신충하게 되면 인목이 깨진다거나 어느 하나가 손상을 보게 되지만 토충인 붕충은 충미충 내지는 진술충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어떻게 됩니까? 토가 왕해진다.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미충이 되게 되면 이거는 토가 깨져서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축 중에 있는 개수라든가 축 중에 있는 신금 같은 것은 충미충에서 토가 왕해지면 개수는 매몰될 것이고요. 신금도 땅속에 묻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가 왕해지는데 만약에 이것이 술시가 되면은 이거는 축술미 사명이 되죠. 그러면 엄청나게 뭐 안 좋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축술미 사명이 되면 뭐야? 충미충 현 상태에서 토가 하나 더 많아지게 되니까 이것도 그냥 토가 좀 많아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술시가 되면 갑술시가 될 거예요. 토가 왕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기토라 하더라도 간목 같은 것을 을목은 아니고요. 간목 같은 것으로서 왕토를 좀 제해줄 필요는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 축술미 사명이라고 해서 대흉하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간이 너무 왕해져서 신왕해졌 기 때문에 이 왕한 신을 갖다가 억제함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이지 축술미 사명이 돼서 안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이 술시는 왜냐하면 일간이 너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생시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경자 자수가 있는 것 충미충이 됐기 때문에 자축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수가 그대로 있고요. 왕토의 기운을 경금이 설에서 수를 생해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토가 있으니까 토 자체가 이것도 신왕한 토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간목으로서 뭐 속토소벽한다 이런 개념은 없고요. 뭐 상관생제 정도로 국서를 보는데 역시나 동절에 토가 왕하다고 해서 화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동절에 토가 왕해도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뭘 얻어야 된다? 화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생시
화를 볼 수 있는 생시는 병인정묘시하고 기사, 경호시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무진시는 빠져야겠죠. 이 생시들이 화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괜찮은 것은 병인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되면은 충미충 돼서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일간이 좀 왕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간 토가 왕해져서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을 연지에 있는 자수가 충분하게, 이 축월의 춥기 때문에 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토의 기운을 설해서 수를 생해주는 개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가 왕하다고 해서 화가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토가 왕하다고 해서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화는 있어줘야 되는데, 더 좋은 점은 뭐냐면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일간 토가 왕 것을 설기해서 수를 생해주는 상관생지하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 정도는 그나마 괜찮은 사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충미충, 이거는 충미충이 됩니다. 잠깐만, 이거 충미충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충미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자축합이 되죠. 아까는 충미충 때문에 자축합이 안 됐는데 이거는 자축합이 되면서 이거는 묘미 목국이 되죠. 묘미 준목국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충이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축은 합해서 이건 수로 보지 않고요. 이거는 토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묘미 합하게 되면 이거는 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충이 해소가 됐다고 해서 이 사주가 병인시에 비해서 좋으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정화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병화가 인의 뿔을 두고 투출해서 좋아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둘 중에 정묘시, 병인시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저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자축합이 되고요. 자축합이 아니라 충미충이 되고요. 사화가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간이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 오히려 금으로서 왕토의 기운을 설해서 수를 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조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운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어떻게 대운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금수로 가게 되면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한습해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화운을 간다라고 하면 왕한토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패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으면서도 또 어느 쪽으로 가도 좀 약간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조우가 좀 부족한 사주가 되는 거고, 이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금수가 좀 약해지는 쪽으로 가는데, 어떤 분들 사하고 미하고 중간에 이제 오화가 끼어 있다, 화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없는 글자까지 살펴가면서 보실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지론이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충미충이 되지 않아요. 이거 자축합이고요. 오미합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미충이 해소가 되고, 오미가 합하게 되면 지지육합으로서 화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도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까지 본 생시들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신개우시, 이거는 한습함이 가중되고요. 갑자 을해시 마찬가지로 한습함이 가중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갑술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축월의 자축합, 이거는 축술 및 사명이잖아요. 그죠? 사명이 되기 때문에 뭐 수가 있다 하더라도 토가 매우 왕해져 있는 상태, 이 왕토를 갖다가 여기 있는 갑목 가지고 제하기는 매우 어렵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토다목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목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갑목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토가 왕하죠. 이거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갑기 합화토 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합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자수가 있으면 이거는 파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술미형이 된다 하고 갑기 합이 된다 하고 자축합이 되는 걸로 보면 이거는 합합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갑기 합화 토격이 되면 경금이 있는 건 상관없습니까? 경금이 있는 것은 크게 해가 되지 않지만 수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자축합
토로 보게 되면 자수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추설 및 사명이 되기 때문에 자축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자수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금이 있기 때문에 합합격이 어거지로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가중격 같이 이거는 가화격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합합격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완전한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화격, 거짓으로 억지로 짜맞춘 합합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주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십정격 있죠. 이것도 읊어볼까요? 정관격, 정관격, 편관격, 정인격, 편인격, 그 다음에 걸록격, 양인격,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10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거의 한 7, 80%가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 외에 뭐 전환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종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합합격이라고 하는 것, 그 이외에 기타 제격, 기타 별격이라고 하는 게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수만 많을 뿐이지 10가지 십정격으로서 거의 7, 80%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 격국들은 여러분들 너무 몰입하게 되면 진짜 잘 알아둬야 될 가장 기초적인 거를 내팽개쳐 놓고 진짜 평생 가봐야 볼까 말까 하는 그런 별격들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너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합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가화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왕해서 왕한데 간목은 쓰지를 못하고 토자 목절이 돼서 그냥 왕한 토의 기운을 상관으로 설해서 재성을 생해주는 상관생재격 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